반갑습니다. 당명입니다. 오늘은 8장 의법 출생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이 8장은 기존의 그 5장, 6장, 7장의 이어져 오는 그 어떤 부처님의 설법 기조하고 조금 달라져요. 이게 이제 모든 어떤 이 경전을 볼 때 전체 흐름 문맥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금강경의 이제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2장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2장의 질문으로. 그 2장에 수부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산야에 끌려가던 우리의 마음, 짓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제 산야와의 단절을 하고 반야로 바꿔가는 그 어떻게 하면 바꿔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답으로 내놓은 대답이 마음을 일으켜라. 어떤 마음? 모든 중생에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게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야. 이게 모든 건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게 있어 번개같이 늘 그렇게 봐라. 이게 대답이 3장의 대답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온단 말이야. 5장 오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잘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잘 마음에 새기고 유지하고 있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몸 특성 이걸 보고서 이 나의 진실한 모습을 열으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바로 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이라 형상 이거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형상이고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열의 진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딱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존재를 볼 때, 30 이상이고 뭐 이런 걸 볼 때, 허망하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볼 때 이게 허망한 이 흔적 현상, 드러난 이 모습과, 예? 드러나지 않는, 형성되지 않은 본래 갖춘, 본래 불성,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본각, 그리고 진여라고 하는 이 본래 형성되지 않은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흑공 본성, 그 두 개를 양측면을 같이 봐야 존재를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제 믿음 뭐 이런 부분을 다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두 번째 딱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그 부처님의 몸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색이잖아, 색. 존재. 색법. 물질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 그 색법에 대한 이제 실체성을 실체적 존재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확인을 해봤고 이제 7장에서는 깨달음은 뭐 신법이잖아요, 신법. 거기에 대해 법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딱 또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법 부처님이 가르치면 교법이잖아요, 교법. 열반을 이끄는 교법. 그 법에 대한 법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볼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깨달은 이 안욕따라 삼작삼불의 어떤 실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설한 이 법의 실체라고 하는 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딱 질문 던지죠. 그러니까 수불이가 또 바로 알아채고는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문 이것도 그게 실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취할 수도 없고 이걸 하다고 설할 수도 없고 이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옳은 그런 것도 없고 뭐 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체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서 함이 없는 그것으로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부처님이 이제 잘 알고 있군. 그래도 이제 한 가지를 더 알아봐야 되겠어. 알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또 탁 던지는 거 질문을. 그러면 이 뭐 복에 대해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 수많은 이렇게
그럼 보시라면 이제 복이 많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근데 이제 그 대답이 많습니다가 나온다네. 그게 맞냐?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면서 대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조가 조금 달라져요. 실제적 부정하는 쪽에 그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맞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 이러면 이제 많고 적음의 어떤 차별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까지로 기조로 보면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 그거는 허상이야. 현상적인 이런 부분은 허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들어가는 거지. 실체가 없다. 그냥 텅빈 그냥 어떤 무의 조작이 형성되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그냥 탁 들어가는데 이 8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많다? 그것보다 더 많다? 이런 차별적인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대화를 했을까? 자, 왜 이런 부처님이 질문 던졌을까? 이게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또 본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본문 내용.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구마라즈보 한역본을 한글로 하신 무비스님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검은 부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였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의 도리는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요게 이제 8장 전체 문장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삼천대천 세계에 이것이 많다고 하겠는가? 보시엔 이 재보시를 했을 때 이 공덕이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네,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부처님 덤으로 이제 말씀하죠. 그런데 그 복덕이 많은데 지금 이 금강경에 있는 이 나의 법문 이것을 수지 독송해서 잘 이해해서 남들에게 이 법문 이것을 법을 전하면 공덕이 더 크다. 이러면서 이제 더 큰 이야기를 더 공덕이 더 수당하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7장까지 해왔던 그 대화 기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 건 어떻게 보면 다 실체 없다는 쪽에 그 본성, 흑응 본성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현직 현상으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흠한 거야. 하면 이제 부정하는 쪽이었거든. 부정하면서 이제 그 본성의 그 뭐라 그럴까 본래 갖춰진 그 불성 이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초점이 그랬는데 이제 8장에 오면서 이제 차별적인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다루게 됐을까? 아니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그 접근하는 방법이 왜 이럴까? 왜 이런 말이 여기 나왔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훨씬 이제 재밌어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여기에 이 대목에 왜 이 대목이 나올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죠. 왜 이 대목이 이게 나왔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7장, 8장, 아직 5장, 7장 내용이 주 핵심이 실체 없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교법이라는 것도 결국 실체가 없어.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거기는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근데 이제 거기서 형성되지 않은 무의, 예? 진여, 뭐 불성 거기서부터 인연 따라 중생들이 이제 그런 인연 따라 이제 법문을 이렇게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문도 알고 보면 다 예?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는 한마디로 헛된 거야.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본래 본성, 그 불성 자리, 그것만은 이제 허망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 뭐가 와요? 마음의 자유가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구속되는 이유는 자기가 만든 그 마음속의 흔적에 갇혀버리거든. 그리고 교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미 들어보면 인식의 대상이 돼서 교법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 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인식의 대상으로 와서 나한테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흔적으로서 이렇게 딱 갖춰지잖아요. 아,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여기에 딱 갇히잖아. 자기 마음속의 흔적으로서 그걸 잊어버리고 이 교법이 이게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갇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아니야. 그 실체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서 마음속 흔적으로서 그 흔적을 만들었을 뿐이야. 거기서 나와. 이게 이제 법문의 제1 주제잖아요. 주제. 제일 먼저까지는 쳤죠. 그 흔적으로도 빠져나오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그래 모든 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나타나 인연 따라 그냥 사라져가는 그냥 흔적에 불과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흔적인갑다 생각하고 오히려 혹은 본성 쪽에 딱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흔적에 흔들리지 않아. 마음의 자유가 와. 편안해.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루어야 할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고 수부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지. 현상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게 이제 암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뭐 말씀드리냐면 5장에서 존재를 바라볼 때 본적, 그 허공 본성이라는 본성과 본체, 본성과 작용, 흔적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본적과 보는 것 플러스 작용과 그 작용을 위한 결과, 작과죠. 그것도 같이 보는 게 이제 부처님의 안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7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본적을 보면서 흔적으로도 딱 나와서 초연해지는 거. 그럼 이게 마음의 자유가 오거든. 이제 그 부분을 7장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스럽지. 그러니까 이제 흔적 현상의 부분을 흔적 현상이 어떻게 작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부분에 인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8장의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의 검은보화를 보시하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체에 그 집중돼 있으면 많기는 한데 그거 다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본적, 허공, 흔적 현상은 뭐예요? 헛된 거고, 허공 본성은 헛되지 않잖아요. 그 양면을 보면 마음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헛되지 않은 쪽으로 쏠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흔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초연해져. 그래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 보시하는 거, 그거 클 수 있지만은 그건 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식에 있어서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래 맞냐? 삼천대천 세계의 그 흔적의 현상에서 그렇게 보시라고 그러면 그 공덕 돌아오는 복덕이 맞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토론 복덕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 현상의 세계, 그 세계는 속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후공 본성으로 향하는 그거는 진재라고 그러고 흔적 현상의 세계 이거는 속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세속의 그 진리 뭐 세속의 진리는 인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재보시를 했을 때 공덕이 그렇게 크단 말이야. 근데 그 공덕보다 더 큰 게 하나가 있어. 법보시를 하면 뭐야? 공덕이 더 커. 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자 우리가 절하는 인간이 그 두 개의 양면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작용,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결과가 A를 했을 때 A의 결과가 나올 거고 B의 행위를 했을 때 B의 결과가 나올 텐데 나에게 시간이 3시간이 있어. A보다 B를 하면은 공덕이 100배가 많아.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B쪽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안목. 그것을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부처님은 그 부분에서 이제 지적해주기 위해서 이 차별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했다고 봐요. 요거는 이제 암시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작용과 그 흔적 현상에서의 그 작용과 그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 업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인식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인식의 눈을 안 가지면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는 그 작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8장의 내용을 부처님께서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또 뭐냐 하면 3장, 4장하고 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실체 없는 그 반야의 안목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진재, 본래가 실체 없다. 후원, 보성 모든 것이 이제 공한, 공성 이제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이제 법문 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제 반야의 안목이 쌓이니까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이런 것들이 모든 내 마음속의 흔적, 그 존재를 지나가는 흔적을 잡고 있는 이 조작되어 있는 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벗어나서 마음이 이제 그 본래 조작되지 않는 거리로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생의 실체가 없다는 계속 마음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진제 쪽에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이 가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제 반야로 완성시키는 거는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통찰 텅빔의 상태에서 그것이 실체 없다는 그 안목이 유지된 상태에서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보시하라는 게 그게 그 원의 근거에서 이제 보시하라는 게 이게 이제 4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반야가 완성된다, 지혜가 완성된다. 그 법문이었는데 그러면 그 법문에서 5장, 7장은 뭐냐면 3장에 관한 안목을 키워주고 점검하는 그 법문이었어요. 실체 없다는 쪽. 모든 게 실체가 없다는 쪽의 이야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8장은 뭐냐면 작용과 그 작용의 업보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그거잖아요. 그건 뭐냐? 4장의 내용이잖아. 보시하라. 보시하는 거 하는 거의 차이에서 많이 분명히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용할 때 뭘 해야 되겠어? 보시하는 쪽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 내용이 이제 8장에서도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보시의 물질, 검은 부하로 보시하는 것보다 사고계라서 하나 더 그거에서 잘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 법을 전하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야? 법보시를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사장의 연속선상에서 8장이 이어져가고 있다. 3장의 연속선상에서 5장, 6장, 7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그 중도간에서 쌍차, 쌍조 이야기했죠. 쌍차라는 게 다 부정한다 그래. 차별성을 다 부정하면서 이제 평등한 그 평등지, 평등의 지혜를 갖추는 거거든. 그게 쌍차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실체 없다. 다 부정하는 거야. 실체 없고. 그럼 남는 거는 텅 비어 있는 평등한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을 이제 부정을 딱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부정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존재하는 그 흔적 현상 속에 거기서 작용하는 것과 그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작용과 결과, 작과, 이걸 볼 수 있는, 그 차별적인 걸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차별지잖아요. 차별지. 분별지. 분별의 지혜거든. 그게 이제 쌍조란 말이야. 보여지는 양변을 다 그것을 분별해서 비춰보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쌍차, 쌍조. 이게 이제 중도라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쌍차는 5장, 6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쌍차의 이야기고 실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쌍조. 그 없는 실체 없는 그 허상, 흔적 현상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보시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날 때 복덕이라고 하는 또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제시를 했을 때 요만큼의 공덕과 복덕이 쌓이고 만들어졌다면 법보시라면 이만큼이다. 이런 거에 대해 분별하는 분별지가 필요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쌍차, 쌍조, 차도 동시, 중도가. 여기서도 8장은 이제 쌍조에 대한 이야기. 그거죠. 그렇게 이제 다루고 있다고 딱 보면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시각으로 이게 전체를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고 그 맥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대략적인 그거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번역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번역에서 보면 이게 구마라접 스님과 산스 원문은 차이가 좀 나요. 어느 부분에서 나냐면 그 복덕성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삼천대책 가득 찬 어디였지? 복덕이 맞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이고 시 복덕 이 복덕은 적비 복덕성일세 적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고 그래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자 스님은 요 한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원본은 안 그래요. 원본 한번 볼까요? 원본 현진 스님 아니 강북 스님 걸로 할게요. 현진 스님은 내용은 그 똑같은 거라 이 언어가 조금 볼게요. 여래께서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신 것 그것은 복덕을 이제 공덕의 무덕이 복덕의 무덕이 이런 거예요. 그것은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라고 여래께서 설하셨나니 그래서 여래께서는 설하시기를 공덕의 무덕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는 사실은 이제 그 A는 즉 A가 아니다. 그래서 A라 이름한다. 지금 요 구조예요. 요 구조. 원본 구조는. 그런데 이제 구마라 스님은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 약간 뭔가 좀 마음이 좀 깨름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흐름은 뭐라 그랬어요? 차별적인 게 아니고 그 차별을 다 깨고
그냥 그 본체, 혹은 본성, 그쪽으로 향하는 법문이었잖아요. 응? 부처님 몸 형상, 저것도 몸 형상이 아니다. 실체 있는 게 아니다. 마음속 흔적이다. 다음에 깨달음, 이것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그 법이라는 것도 실체하는 게 아니다. 계속 실체가 없다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법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복이 많다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구마라 스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에 실체 없는 그 초점이 진재 쪽에 가 있었는데 이게 많다 적다의 속죄, 인과의 세계에 대해 다루니까 이걸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마라 스님은 복덕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복덕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복덕성이 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뭐냐?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 아니다고 여력께서는 설하셨다. 그래서 여력께서는 복덕의 무덕이 복덕의 무덕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불렀다. 이름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하자면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걸 좀 아시고.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게 아니다 이 부분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실체없고 무상하다라고 딱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께서 말씀하신 복덕이라는 게 마음속 흔적으로서 복덕이고 실체없고 무상하다. 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복덕이 많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인지되고 있는 대화되고 있는 이 복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실체적 복덕이라보다는 마음속 흔적 개념으로서의 이제 복덕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 흔적으로서 복덕이고 실체 없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무상한 것도 맞아. 그런데 그 첫 이야기가 보면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지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흔적의 세계에는 결과라는 게 나오잖아요. 결과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표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봤던 거예요. 지금 구마라집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복덕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어왔지. 그런데 원문은 이제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작용과 결과, 잣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복덕이면 실체는 없으나 작용과 그 결과는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작용과 결과라고 하는 흔적 현상의 작용과 결과라는 것을 좀 번역해서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흔적 현상이라고 하는 이 우리 현상의 세계 속에서 작용하면서 그 결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번역을 좀 그렇게 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덕성이 대체 뭘까? 그 복덕성의 이제 성자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서 이 성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본질적인 부분이야. 그 허공 본성 할 때 성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복덕이라고 하는 그거는 허공 본성이 아니야. 복덕의 그 근본 그 성품,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은 그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복덕성이라는 게 이게 허공 본성을 말하는 복덕의 그 본성, 허공 본성, 그 본성의 이건 아니다 그거지. 왜?
복덕 그거는 지금 우리가 대화로 나누고 있는 그 복덕이 많다 적다 이거는 흔적의 현상이거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의 현상은 흑응 본성이 아니거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본질적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덕이 많다 이렇게 이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살려서 마음속 흔적으로서 복덕이면 실체는 없으나 실체는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 복덕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작용해서 그 결과로 그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뭐야? 사국이 암송해서 사국에 있는 거를 법문을 전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는. 본질의 그 흑응 본성에서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도 알고 보면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흔적 현상이거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도 일어나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그냥 허망한 헛된 어떤 그냥 무상한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망하다 헛되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흔적 현상의 그 세계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작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와.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확히 봐야 된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바른 길로 가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보살은 그걸 잘 보고 적정에 잘 써야 된다. 그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사구결을 해서 다른 사람에 전하는 이런 복덕이 왜 뛰어나냐. 그 이유가 모든 부처님의 그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 그것이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경전 여기서는 이제 그 경전이란 말이잖아요. 경이거든요. 경. 근데 이제 구마라접은 그 법문이든 경이든 다 경으로 이제 한역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본도 요거는 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인데 아무튼 이제 근데 여기 핵심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공덕을 많이 생겨나게 하는 그 부처님의 그 교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지만 전법을 해서 공덕을 이렇게 지어 나가고 생성하고 세상을 이제 밝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법 또한 그냥 마음속의 흔적이다라는 거 그거는 늘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딱 결론내는 거죠. 그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마음속 흔적이 실체 없는 거다. 늘 그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 또 이제 8장까지 진도 나왔습니다. 진도 나왔고 또 이제 다음번에는 9장으로 갈 거예요. 진도 잘 나갑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 핵심은 늘 모든 게 실체 없다. 마음속 흔적이다. 모든 게 나에게 인식된 모든 존재는 이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존재의 흔적에 대한 그 허상이라는 거. 늘 그거를 제일 이제 중심에 놓고 보면 되고.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세상과 내가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분별지를 이용해서 이제 봐야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내가 저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 그렇다면 나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됐고 고민하면서 분별지를 쫙 발휘해서 잘 분별해서 그쪽의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건강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지금 말씀드린 딱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고 그것만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속 그 이야기니까. 그러면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